제2교시 수업으로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에 대해서 대기압 플라즈마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압 플라즈마의 가장 큰 분야가 플라즈마 바이오과학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압, 플라즈마 바이오과학은 주로 대상이 대기압에서 발생시키는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압에서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소스를 바이오 플라즈마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이 대기압에서 생기는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가 주된 하나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압에서 생기는 아까 플라즈마 생기는 중성 분자가 개수가에 비해서 생기는 플라즈마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이것은 저온 대기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저온 대기압 바이오 플라즈마에 쓰는 플라즈마를 바이오 플라즈마 부르고, 소스라는 것은 발생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안에 있는 전자와 이온의 특성이라든지 이 안에 존재하는 강력한 전기장이라든지 이와 같이 그 원자에 이 쌍쌍이 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나홀로 전자가 두 개가 아닌 나홀로 전자가 있는 것들을 활성종이라고 부릅니다. 활성 말 그대로 리액티브, 반응을 잘하는 살아있는 중성종, 그래서 활성종이라고 부르고요. 활성종에는 활성산소와 활성질소가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와 활성질소가 이 대기압 플라즈마의 주요 원소가 되겠고, 이와 같은 활성종에 대한 발생이라든지 활성종과 함께 있는 전자와 이온에 대한 거동에 관한 바이오 플라즈마 소스에 대한 연구가 주요 대상이 되겠고, 이 바이오 플라즈마 소스 중에 활성종과 세포, 원자 핵이 생물의 핵이 없는 것을 원핵세포로 부르고, DNA가 핵 안에 있는 것을 진핵세포라 부릅니다. 이때 활성종하고 전자하고 전기장하고 세포의 세포막과의 상호작용, 또는 미토콘드리아의 상호작용, 또는 DNA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병든 DNA, 암세포의 DNA를 상호작용시켜서 세포를 생존시키거나 암세포는 사멸시키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세포는 더 증식하고 나쁜 암세포는 죽이는 세포의 프로그램에 의한 자멸사를 아포프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에이팝토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포 사멸사를 통해서 암세포를 우리가 이제 치유하겠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하고 생체 감흥 나노 입자를 함께 이용해서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타겟형 암세포 치료도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상호작용을 통한 또 혈액과의 응고에 관한 연구라든지 또 인공 뼈라든지 인공 피부에 관한 재생과 같은 연구도 플라즈마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바이오과학은 플라즈마 소스에 대한 연구, 세포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암세포의 치유 연구, 그 다음에 나노 입자와의 상호 연구에 의한 타겟형 암세포의 치료 연구, 그 다음에 피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혈액 응고 연구,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대기압에서 발생하는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중에 대표적인 게 유전체 장벽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D 플라즈마 부르는데, 앞에 D는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은 물리 용어에서 절연체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다이렉트릭 하면은 절연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까만 것이 전극입니다. 이 전극과 전극 사이에, 만일에 전극과 전극 사이에 그냥 방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거를 직접 방전, 이걸 디렉트 디스차지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전극이 에너지가 높은 이온에 의해서 부닥치면 녹아떨어져서 여기는 수명이 전극 수명이 작습니다. 짧은 전극 수명을 개선하고자 전극 양단의 앞면에 이와 같이 회색 색깔의 이 유전청, 이 유전체 장벽, 이것이 유전체 장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플러스극이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요 까마귀 회색이 이것도 유전체 장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극을 보호하고 있고 감싸고 유전체 장벽 사이로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에너지 주면 요 사이에서 플라즈마가 색깔로 빨간 것과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양극 전극에 유전층을 싸가지고 벽을 만들었으니까 이 벽을 유전체로 만든 벽 사이에 이를 방전이다. 그래서 유전체 장벽 방전이라 부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한쪽 전극은 그냥 노출되어 있고 한쪽만 이것이 유전층을 설치해도 이것을 유전체 장벽이라 부릅니다. 또한 유전체가 전극 가운데에 위치시켜도 유전체 장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전체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전기 용어로 캐패시턴스가 형성이 되고 캐패시턴스에 의한 전기 용량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작아지게 되고 전류가 작아지게 되면 아이온의 에너지가 그만큼 직접적으로 전극에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전극은 녹아 떨어지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전체의 장벽을 전극 사이에 설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방전을 DBD 방전, 대기압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유전체 장벽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나 세라믹 속에 까만색 전극을 반도체로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전기 임플란트라든지 플라즈마 방법을 써가지고 전극을 안에 심어놓고 한 칸씩 건너뛰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면은 강력한 전기장에서 플라즈마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을 역시 여기 전극과 전극 사이에 유전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전체 장벽 플라즈마로 부릅니다. 뭐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전극이 하나 노출돼도 전극과 안쪽 전극과 바깥쪽 전극 사이 유전체 물질이 벽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유전체 장벽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위에 끝도 이 두 개를 면에 생기는 방전이다. 그래서 면방전, 면방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이 이제 유전체 장벽 플라즈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온 플라즈마입니다. 왜 저온이냐면은 대기압에 존재하는 중성 분자 개수에 비해서 전자나 이온으로 된 그 개수가 한 10,0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피부에 느끼는 온도는 아주 따뜻한 저온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저온이라 하면 플라즈마에서는 대략 한 50도 그 정도 저온이라 부릅니다. 만지면 뭐 50도 정도는 따뜻하지 하니까 저온이라 부르고요. 이 저온 플라즈마는 특성이 뭐냐면은 주위의 중성 온도는 계속 찬 상태인데 전자는 뜨겁죠. 전자는 뜨겁고 그렇지만 대다수가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두 상태의 온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성 여기에 기체 온도와 전자 온도가 같지 않고 전자 온도만 뜨거운,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온도가 중성 분자로 쫓아가서 여러분이 손을 대도 비교적 따스한 플라즈마가 저온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온 플라즈마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정의는 이 포인트가 전자 온도만 뜨겁다. 그러니까 기체 온도하고 전자 온도가 같지 않은 것을 저온 플라즈마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플라즈마가 Z 형태는 Z 플라즈마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DVD 플라즈마인데 이 전극과 전극 간의 갭이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입니다. 마이크로 DVD 플라즈마가 대다수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전압을 발생시켜서 벼락을 쳐서 만드는 것도
나노세컨드 플라즈마 다 저온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소위 그 플라즈마 볼이라고 하는 플라즈마로, 이거는 진공 상태의 플라즈마입니다. 이건 이제 인공적인 플라즈마 오로라인데 대기 상태에서 네온기체로 만든 플라즈마 오로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Z인데요. 이것이 플라즈마가 튀어나오는 이것이 플라즈마 Z로 저온대기가 플라즈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면방전 플라즈마인데 이한 전극간의 갭, 이게 플라즈마 TV에 장착했던 전극 구조로 전형적인 면방전 DVD 플라즈마입니다. 이건 비교적 이제 큰 면적 100mm의 유전체 플라즈마인데 주로 곡물을 밑에 놓고 곡물을 수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전극에 플러스 전극만 주고 그라운드일 때, 벼락이 칠 때 벼락 Z고, 요거는 면방전에 플러스 전극 하나만 주고 상대 그라운드일 때 쓰는 그 면방전 대면적 벼락이 되겠고, 요것은 이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고, 물 속에서 플라즈마 만드는 수중 방전이 되겠습니다. 이 수중 방전은 상당히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염물질인데 플라즈마 속 오염물질 색깔이 없애는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플라즈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 물질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면방전에 이제 곡물을 넣어가지고 흔들어줘서 곡물을 벼락을 쳐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플라즈마 Z인데, 이 플라즈마 Z는 이 안쪽 이 전극하고 바깥쪽 전극에 이와 같이 이제 여기 까만색이 이제 이게 유전층이 되겠습니다. 이 유전층이 이 안쪽 전극과 바깥쪽 전극을 가로막아서 역시 DVD Z가 되겠고, 이와 같은 것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즈마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자유로이 질소, 아르곤, 액을 자유롭게 어떠한 종류의 기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DC, 디스차지 볼티지는 1500볼트가 작은 전압이고요. 요거는 인버터에 가해주는 입력 전압입니다. 방전 전압이 아니고, 인버터에 가해주는 그 초기 인풋 전압이 DC 16볼트면 출력이 1500볼트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력이 들어가서 고전압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비교적 좋은 플라즈마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 플라즈마 소스에서는 이 불길 기둥에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뭐 OH가 이렇게 생기고요. 에노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투스타 활성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안에는 활성정 ROS가 있고요. ROS는 박테리아 살균이나 암세포를 죽일 때 쓰고, 여기에 NO와 같은 NO 활성 질소 RNS는 여기 RNS죠. 세포 분화 및 상처 치유에 쓰고, 급성 및 만성 상처 염증 치유에 쓰는 것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면방전 플라즈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면방전 플라즈마는 이같이 이제 유리 세라믹 안에 전극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의 전극을 교본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이 사이에 플라즈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 플라즈마에는 200서부터 한 350까지 나타나는 것이 UVC가 되겠고, 350서부터 380까지가 이게 UVB, 380부터 420까지가 UVA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ABC가 골고루 있고, 그 다음에 450부터 800까지 이것이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르곤을 쓸 경우에는 이같이 아르곤 선이 700서부터 여기 나타나는 것이 아르곤 분광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면방전을 서로 대항으로 나가지고 서로 마주치게 보는 것이 위에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교본을 주게 되면은 이 대항방전이 되겠습니다. 대항방전은 아까 면방전에 비해서 방전 강도가 세기 때문에 특히 살균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멸균에 썼던 아주 좋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VD 방전 중에서 전극을 하나의 극 플러스 하나만 묶고
방전시키면 여기 샘플에 여러분 그림처럼 손이라든지 그라운드 물 설치하게 되면 이 플러스 전극만의 그 DVD 소스하고 여러분 손 사이에 방전이 되는 것을 또 플로팅 전극이다. 왜 플로팅이냐면 여러분 이 보시 손이 그라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인 이 전극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떠 있다. 그래서 플로팅 이런 말을 씁니다. 역시 이와 같은 플라즈마는 살균기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많이 쓰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를 초과해서 마이크로파를 쓰는데요. 메가헤르츠가 고주파고 기가헤르츠가 마이크로파인데 극초단파를 부르는데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그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Z는 여기 2.4 기가헤르츠를 이제 집어넣고 가스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때는 이제 파워가 작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주로 생기고 한편 같은 마이크로파에도 이와 같이 외부 가이드를 써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들면 횃불이 생깁니다. 이거 플라즈마 토치라 부르는데요. 이건 고온도입니다. 고온 플라즈마고요. 아래 거는 요 옆에 저온 플라즈마입니다. 그 고온 플라즈마를 물로 식혀가지고 여기에 이제 주로 NO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 고온 플라즈마는 NO가 주로 생기고 저온 플라즈마에서는 비록 에너지가 와트수가 작을 때에는 주로 NO가 아닌 BNO가 많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뭐 H2O2라든지 OH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활성 질소는 이와 같이 이제 상처 진화 이제 곰팡이에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활성산소도 떼서 곰팡이라든지 멸균, 살균에 쓰입니다. 주로 NO는 상처 치유에 상처를 아물게 할 때 많이 쓰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0W급의 그 고전력 마이크로파는 실제 모양이 이거고요. 이것은 집에 쓰는 마이크로파 오븐 마그네트론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웨이브 가이드를 쓰고 여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마이크로파를 공진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기체를 질소하고 산소, 질소는 많이 집어넣고 산소는 한 100ccm 정도 작게 집어넣어 가지고 기체를 섞어서 여기서 플라즈마 횃불을 만들면 뜨거운 상태가 됩니다. 이게 생기는 모양이고 여기도 물을 등각해서 NO를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NO를 하려면 되겠습니다. 이때 NO가 생기는 양은 대량으로 생깁니다. 이 산소는 비교적 한 뭐 작은 100SCCM 1분에 스탠다드 조건에서 100cc 정도를 넣는 것을 100SCCM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때 질소는 약 10LPM 정도 넣게 되면은 질소가 10LP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질소가 대략 한 700ppm 밀도로는 약 2 곱하기 10의 16승계의 cc당 질소의 그 NO가 활성정이 생기고 약 800ppm 정도의 NO가 대량으로 생기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불빛이 왕관 형태로 앞에서 봤을 때 왕관 형태로 생기는 것을 코로나 방전인데 뾰족한 침하고 넓은 평판사에 생기는 플라즈마 특성을 코로나 방전, 생긴 모양을 따서 코로나 방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벼락을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이 벼락을 실험실 만든 게 이고 이 벼락이 땅에 떨어지는 모양이 반짝반짝하는 이 양이 땅에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씨앗을 넣어가지고 펄스 약 200 나노세컨드에 10억분의 200초 그러니까 아주 찰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 찰나에 생기는 이 불빛의 벼락을 만들어서 농작물을 경작하겠다 하는 것이 새로운 벼락 발생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농업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플라즈마를 가지고 피부에 하게 되면 이 안에는 활성산소, OH라든지 대표적 그다음에 H2O2, O2스타 대표적인 그 활성산소가 있는데 이와 같이 OH 경우에 바깥쪽에 전자쌍이 다 있는데 요거 하나만 전자쌍이 비어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 벼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활성종이라 부르고 산소로 이루어진 것을 활성산소종. 이것이 주요 상처 치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활성질소는 NO2가 주요가 되겠고 N2O5도 중요한 원소로서 활성산소와 활성질소가 각자 역할로서 상처 치유 또는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플라즈마는 밀도와 온도로 특성을 다루는데, 온도는 0.7 전자볼트, 약 7,000K가 되죠. 3.5 전자볼트, 35,000도 영역에 이 영역에 온도 영역이 있고, 밀도는 10에 14승에서 10에 15승. 이 영역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플라즈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교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교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